실제로 키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키토제닉하는 연예인들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은 님의 방법을 가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키토 김윤겸입니다. 요즘 최근에 저탄건지랑 키토제닉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긴가민가 했던 분들도 추석 때 좀 과식하고 나서 속는 셈 치고 해보니까 실제로 효과를 본 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식단을 따라 해봤는데도 감량이 잘 안 된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돼서 못한 분도 계실 거고, 언뜻 보기에 어려워 보여서 못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실제로 백인 백키토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람들마다 하는 방법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키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그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예시들 중에 나랑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방법을 한번 시험삼아 따라해보는 것도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 영상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키토제닉하는 연예인들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6명에서 7명 정도 준비했는데 각자 식단하는 목적도 다르고 또 빡센 정도도 다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간헐적 단식을 베이스로 하시는 김지훈 배우님이세요. 간헐적 단식을 엄청 좋아하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영상이 따로 있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쓰신 글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김지훈 님이 2020년 5월 22일 벌써 3년 전인데 현재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썼던 글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월 4일로 잡힌 화보를 위해 2월 초부터 시작했던 간헐적 단식 이후로도 현재까지 과연 어디까지 살이 빠지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생활하는 게 불편하거나 힘들었으면 진작에 그만뒀을 텐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하루 3끼 챙겨 먹는 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 하루 칼로리를 집중해서 섭취하는 게 훨씬 간편했다 하시네요. 그리고 단식의 이점 덕분에 영양제를 챙겨 먹을 때보다 더 생기와 활력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피로감이나 이런 거 개선하려고 비타민 C 같은 거 메가도스를 한다거나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단식으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워내주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음식과 단식으로 1차적으로 시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이분이 딱 봐도 몸이 엄청 좋아요. 근데 공복에 운동하는 게 힘들 거라 생각했던 것도 지나보니 선입견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도 사실 저도 엄청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밥 안 먹으면 운동하는 게 불안했는데 오히려 공복 때 해야 운동이 훨씬 잘 돼요. 배에 음식이 있으면은 위장으로 혈류가 다 몰려버리기 때문에 펌핑도 안 되고 운동도 잘 안 됩니다. 또 체해요, 끝나고 나면. 그리고 주변에도 다 같이 시작했는데 3명이 다 2달 만에 10kg씩 빠졌다. 간헐적 단식은 대부분 다 이런 효과를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분이 지킨 원칙은 최소 16시간. 간헐적 단식이 공복의 효과를 보려면 보통 16시간 정도가 최소점으로 잡죠. 처음에 힘든 분들은 12시간부터 시작하시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래도 건강하신 분이니까 16시간부터 했고 동시에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준다.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준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6시간의 공복을 지키려면 포만감을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좋은 영양성분이 바로 지방이에요. 지방은 아주 많이는 물론 살이 찌겠지만 적정량 먹는 거는 포만감 유지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 이 2가지 원칙만 지키고 먹고 싶은 걸 다 먹었다고 해요. 햄버거, 라면, 치킨, 과자, 피자, 떡볶이 다 드셨다고 하는데 심지어 주에 한두 번 정도 술자리를 드시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분이 원래 좀 건강하고 덩치가 좀 있는 남성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아까 말했듯이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체구가 작고 활동량이 부족한 여성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사 증후군을 갖고 있다거나 대사 속도가 좀 느린 분들은 단식 시간 16시간만 해서는 부족한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탄수 식단을 무조건 병행을 하셔야 되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똑같이 따라 드시면은 사실 간헐적 폭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지금 난이도 순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김지훈 배우님은 이 인스타 글상으로는 제일 쉬운 방식으로 시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해도 체지방이 6%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이 제발 식욕 억제제, 칼로리 커터,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거 드시지 말고
차라리 간헐적 단식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사실 제일 좋죠. 돈도 안 들고 가만히 참기만 하면은 알아서 살 다 빠지는데,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했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경험담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키토제닉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시고 싶은 걸 다 드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간헐적 단식 혹은 간헐적 폭식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저탄고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당질 제한식 정도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질 제한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끼 정도만 키토제닉을 하는 분의 사례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분으로는 연예인 중에 엄정화님과 그리고 엄지원님이 이 사례에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엄정화님 영상을 한번 보면은, 원래 엄정화님은 키토제닉을 오랫동안 하신 걸로 좀 유명한 연예인 분이시죠. 그래서 종종 뭐 키토제닉 유튜버 분들을 홍보해 주시는 경우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밥 같은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이 한참 적은 곤약밥을 드시고 계시고, 되게 놀란 게 저탄고지 돈가스를 해서 드시더라고요. 저도 키토 관련된 식품들 많이 먹어봤는데 저탄고지 돈가스는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이 돈가스가 탄수화물을 안 좋은 기름에 튀긴 식품이다 보니까, 튀김옷이 탄수화물이죠. 몸에 안 좋기로 유명한데, 이분은 이 튀김옷을 차전자피로 해가지고 만드셨더라고요. 저도 먹어보진 않아가지고 맛있다고는 생각 못하는데, 튀김옷을 두 가지 재료로 섞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섬유질 100% 차전자피 가루고, 두 번째는 돼지 껍질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튀김옷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차전자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해서 당연히 살이 안 찝니다. 근데 제 경험상 차전자피로 만든 키토빵을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는데, 이 차전자피는 물을 흡수하면 뱃속에서 불거든요. 그게 이제 변비 해소를 좀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가 너무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먹을 때 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돼지 껍데기 가루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엄청 신기하네. 보통 이제 키토를 시작하면 튀김은 완전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좀 맛있어 보이는데? 키토 하면 원래 그 바삭한 식감은 삼겹살 껍데기 약간 마이야르 반응 만드는 거 말고는 잘 없는데, 진짜 완전 클린하게 하려면 이런 튀김도 조금 지양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성분이 좋더라도 보통 키토제닉은 자연식의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돈가스만 하시는 게 아니라 키토 떡볶이도 하시고 키토 김치볶음밥도 하시고 엄청 다양하게 많은 요리를 하셨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저도 궁금한데. 떡볶이는 사실 이걸 어떻게 키토제닉으로 만들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모든 재료를 완전 무탄수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재료도 채소, 뭐 양배추, 파 이런 거는 이제 자연식 그대로 잘 쓰신 것 같고, 근데 고추장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그대로 쓰시네요. 이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있나 했더니 그냥 직접 말씀하신 게 키토를 최대한 덜 망치는 방식으로 드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좋은 게 나오네요. 보통 떡볶이는 설탕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아마 만들어 보신 분 아실 텐데, 근데 대신에 이제 에리스리톨이라고 하는 대체당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대체당 중에서 써야 되는 제품이 있고 쓰면 안 되는 제품이 있는데, 에리스리톨은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해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자연유래 대체당인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나한과 스테비아, 알룰로스, 그리고 에리스리톨, 이렇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뭐 수크랄로스나 그런 화학 대체당은 아직 몸에 좋다 나쁘다가 밝혀진 바가 별로 없고, 뭐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 최대한 자연유래 대체당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덜 해로운 치팅을 하시려고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매워하시는데, 이렇게 매우면은 제가 옛날에 올렸던 영상인데, 매운 음식을 너무 자주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것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제가 영상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로제 소스를 또 넣죠. 토마토 소스랑, 그리고 생크림도 넣고 치즈까지 넣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치팅식이 맞습니다.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근데 뭐 소세지나 이런 거는 가공식품이라서 그냥 저탄수 떡볶이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화님은 그러고 나서 또 컬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을 하셨는데, 지금 재료가 현재까지는 특별할 게 없네요. 소분해둔 야채, 김치, 그 다음에 소고기를 역시
부유하셔가지고 소고기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밥 대신에 컬리플라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컬리플라워가 뭐냐면 브로콜리 아시죠? 그거랑 이제 생긴 거는 비슷한데 식감이 좀 많이 달라요. 씹으면은 약간 감자 같은 맛도 좀 나고, 그래가지고 이걸 잘게 다져가지고 백미랑 섞으면은 탄수화물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면서 백미의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락도, 틴키토 도시락도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사용하죠. 백미랑 컬리플라워를 섞어가지고 탄수화물은 굉장히 낮지만 밥 먹는 식감이랑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시면은 이즈니 버터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즈니 버터가 이제 제가 맨날 추천하는 그 목초 버터, 오메가6가 적고 3가 많은 목초 버터 중에 하나인데, 가성비와 맛을 다 잡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제일 좋은 건 앵커 버터고, 근데 완전 맛있는 걸로 하자면 또 너무 비싸지니까 그 중간에 이즈니를 선택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맛있게 요리를 하시네. 재료가 지금 컬리플라워에다 밥을 안 섞었죠, 이분이? 애초에 섞여서 나온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사용하셨네요. 이러면은 이거 다 드셔도 순탄수화물이 글쎄요 20 안팎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충분히 저탄수 식사로 적합하죠. 저는 이 정도부터는 이제 키토제닉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로 유지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캐틀벨 150회를 하고 가셨습니다. 역시 식단을 다 지켜도 운동까지 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영양과 식단을 주로 다루는 컨텐츠를 하지만 원래 트레이너이기도 했고, 운동은 무조건 추천하고 있습니다. 운동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엄정화님이랑 좀 비슷한 난이도로 하시는 분이, 이름도 비슷한 엄지원님인 것 같아요. 이분 이제 드시는 거 보면은 뭐 영상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이분의 하루를 한번 볼게요. 하루 식단. 아침에 보시면은 8시 반에 방탄커피를 드신다고 합니다. 모카포트에다가 끓여가지고 직접 이제 갈아서 드시는 것 같아요. 점심은 베이컨에다가 계란, 그리고 채소, 딸기, 드레싱 요 정도 드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는 않죠. 근데 아주 막 세세하게 따지려 그러면은 베이컨에 들어있는 설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딸기도 당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될 거고, 샐러드에 들어가는 드레싱도 설탕이 있겠지만 이 정도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시는 분은 허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점심 보면은 사실상 일반식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빵에다가 버터, 그리고 치즈, 그리고 다시 한번 방탄커피를 드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지 않거나 하면은 이렇게 드셔도 감량하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양이 너무 적다고 보여요. 제대로 된 식사라고 해봐야 지금 계란 2개, 베이컨 3줄인데 이거는 이제 하루를 채우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보통은 이제 방탄커피, 그리고 점심에는 키토제닉, 그리고 저녁은 일반식을 드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약간 적당히 타협을 하는 세미키토라고 할까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 하시는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공효진 씨가 이제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면은 공효진 씨는 이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리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은 저탄고지하고 나서 피부가 엄청 좋아졌다고 하네요. 뭘 먹었나 하고 봤더니 호밀빵에다가 아보카도, 땅콩버터, 계란 요 정도 드신 것 같고, 키토빵, 탄수화물을 좀 적게 만든 키토빵에다가 버터 이 정도를 드신 것 같습니다. 키토 하시는 분들이 땅콩버터 되게 많이 드시죠. 맛있기도 한데 여기 안에 있는 성분들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근데 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아요. 하여튼 그래도 다이어트 중간중간에 재미도 느끼고 새로운 맛도 느낄 거면은 땅콩 100% 버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 키토라고 보기는 더 어렵고, 건강한 지방에 대한 인식이 좀 깨어있다 라고 보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아보카도를 충분히 드시고, 땅콩버터도 거부감이 없으시고, 보면은 버터랑 기버터 이런 것도 챙겨 드시는 거 보니까 지방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탄고지 키토제닉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요즘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소윤님이시죠. 최근에 몇 달 전에도 이제 저탄고지로 2달 만에 8kg 감량했다고 이제 올리신 거를 제가 봤는데, 이분은 진짜 진심으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아마 다리 부상이 있는데 그때 다이어트를 해야 돼가지고 운동 없이 감량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저탄고지를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영상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하나만 볼게요. 아침에 직접 만든 그릭 요거트를 드시네요. 그릭 요거트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릭 요거트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요거트나 우유 이런 유제품에는 유당이 많아요 원래. 근데 그거를 이제 거름망이나 이런 걸로 다 걸러가지고 유당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저탄고지에도 적합한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블루베리는 키토에서 나름 허용하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래놀라. 이 정도는 괜찮죠? 그리고 되게 맛있어 보이네. 그리고 키토 하시는 분들이 그릭 요거트에 꽂혀가지고 계속 드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입맛이 이렇게 자극적인 걸 점점 안 찾게 되다 보니까 그릭 요거트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옛날에 닭가슴살 고구마 먹을 때보다 지금이 더 체지방이 적다고, 그리고 근육량은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키토제닉을 제일 열심히 할 때가 몸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간헐적 단식을 길게 해서 1일 1식 하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신다 보네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매번 다른 게,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활동량 많고 하면은 1일 1식보다는 더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거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1일 1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물론 당뇨약 드시면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젊은 분들은 이제 술 관련해서 질문하시는데 딱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이 들어간 안주는 완전 제외하고, 그래서 오징어, 계란찜 이런 거 위주로 드시고 증류주 위주로 많이 드십니다. 칼로리 중요하지 않다, 맨날 하는 얘기죠. 오히려 이분도 어떻게 하면 지방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아예 없는 분인 거죠. 막 이렇게 보면은 서울우유 요거트 제품으로 실제로 그릭 요거트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네요. 이렇게 되면 근데 진짜 너무 고수인 거고, 저도 저렇게까지 직접 만들진 않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아마 다음날인 것 같은데 직접 아침을 해 드시죠. 올리브유에 기버터, 그리고 그 위에 계란을 익혀서 드시고, 베이컨은 한 절반 정도, 아까 말한 구성에 아보카도까지 해서 같이 드십니다. 옆에 보면은 저번에 저희가 공부했던 마이노멀 방탄커피가 있네요. 여기는 조금 진짜 현실적인 식단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미역국, 메추리알, 그리고 파김치, 이걸로 한 끼를 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김치에 들어있는 약간의 설탕 말고는 거의 무탄수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마 미역국도 직접 해서 만드신 것 같고, 미역국 안에 고기를 300g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가니까지. 고기 볶을 때 기버터를 사용하시고, 이분은 근데 진짜 완전 라이프 스타일로 녹여내신 분이네요. 그리고 역시 연예인이다 보니까 끝나고 바로 운동을 가시고, 여러분들도 키토 한다고 해서 그냥 운동 아예 던지지 마시고 꼭 병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소유님은 제가 옛날에 엄청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이 더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진짜 몰랐는데 이준기 배우님도 저탄수 식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탄수라고 정확히 밝히진 않았죠. 밀가루나 정제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되셔가지고 지금 몇 년째 탄수화물 제한하는 식단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2023년 올해 기준으로 7년 동안. 그리고 이분은 영상이 좀 없어가지고 기사로 좀 대체를 하자면 탄수화물 대신에 두부를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콩 같은 식물은 이제 키토에서 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렉틴이라는 식물성 독소가 있어서 그런 건데,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고열이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두부는 괜찮습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드는데 두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락 제품 중에 한 두세 개 정도는 두부면을 사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두부면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해서 포두부 알죠? 포두부? 그냥 그 포두부를 겹쳐놓고 세로로 자르면 면처럼 되잖아요. 그게 그냥 두부면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부를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옛날에 이제 액션 연기 하다가 막 다치면은 염증이 심해지고 그랬었는데, 밀가루가 이제 거기에 더 악화를 시킨다는 걸 알고 바로 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 다이어트도 아니라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끊으셨다면은. 여기 영상이 있네요. 정사훈 씨랑 같이 두부면 레시피를 만드셨는데, 근데 이준기 님이 직접 나오진 않네. 정사훈 님이 나오시는데. 근데 제가 이준기 씨를 보고 이분은 키토를 하는 게 확실하다고 제가 느꼈던 게, 턱선을 보면은 너무 날렵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려면은 진짜 몇 년 동안 탄수화물을 안 드셔야지 되는 것 같고, 저도 뭐 추석 때 많이 먹고 오면은 좀 붓잖아요. 근데 그러고 단식 오래 하고 키토식 며칠 유지하면은 붓기가 좀 빠지는 것도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거의 치팅 같은 거를 하루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몸 상태 유지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튼 레시피 보면은 들어가는 게 뭐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닭가슴살, 그리고 브로콜리, 당근, 양파, 그리고 콜리플라워, 그리고 두부를 으깨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볶으니까 수분이 날아가면서 약간 밥이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네요. 요거는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거는 사실 지방이 너무 없어가지고 포만감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약간 추가로 계란을 조금 넣어서 드시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분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일단 몸 상태를 보니 아주 클린하게 식단을 하시는 것 같고 탄수화물량도 꽤나 많이 제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7년 연속으로 식단을 제한하는 거는 일반인 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빡세게 다이어트하는 기간과 엄정화님, 엄지원님, 공효진님처럼 라이프 스타일로 즐기는 기간을 좀 구분하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라이프 스타일로 거의 대부분 지내다가 감량을 빡세게 해야 되면 그때 아주 클린 키토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카니보어도 종종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빨리 빼야 될 때는. 근데 되게 의외였던 게 저탄수 다이어트 중에 제일 빡센 게 카니보어인데 엑소 아시죠? 엑소의 카이님이 카니보어에 가까운 식단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년 전 영상이네요. 저탄고지를 하고 있다. 박세리님 여기도 나오는데 박세리님도 무탄수에 무탄고지가 아니라 무탄 최고 고기를 엄청 많이 먹는다고 하시는데 거의 카니보어죠. 이것도 카니보어 하시는 분들은 혈당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기를 엄청 많이 드셔도 살이 잘 안 쪄요. 채소도 안 드시니까 고기를 진짜 많이 드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자분들도 뭐 한 끼에 600g 드시는 분 종종 있고 근데 저는 카니보어는 개인적으로 장기로 추천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예 무탄수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채소에 들어있는 이점도 엄청 많은데 그걸 좀 포기해야 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장기로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사용하시는 거는 몸이 허락하는 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있는 한 30대 중반 이상의 여성분들은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기에 오일을 좀 두르고 올리브유를 쓰시네요. 오일을 두르고 에어프라이에 초벌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완전 카니보어는 올리브 오일도 안 씁니다. 왜냐면 올리브 오일도 식물이기 때문에 버터나 아니면 라드 이런 제품으로 대신하죠. 근데 카이님은 그렇게까지 원칙을 지키시는 것 같진 않고 오히려 그냥 카니보어보다는 무탄수 식단에 더 가깝다고 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달걀. 카니보어가 아닌데? 달걀 계란밥을 드시는데 밥 드세요? 달걀 계란밥을 드시네요.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이분은 카니보어가 아니라 그냥 저탄고지예요. 저탄고지고 근데 클린 저탄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에다가 계란 이거 완전 자연식이죠. 그리고 현미밥도 자연식입니다. 근데 이제 양을 좀 줄여가지고 탄단지 비율을 맞추시는 것 같고 이렇게 고기 위주의 고지방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자연식 상태의 지방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이라서 몸에 나쁜 거 아니냐고 여쭤보실 텐데 포화지방 몸에 나쁘지 않아요. 당을 많이 먹을 때 나쁜 겁니다. 아무튼 근데 좀 맛있겠다 저거는. 저는 키토를 할 때 보통 이 카이님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채소를 많이 먹고 보통 뭔가 특별한 레시피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고기를 충분히 먹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한 6, 7분을 본 것 같은데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지각색이죠. 제가 볼 때는 하시는 분들마다 목적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예 완벽한 관리를 하시는 분은 이제 이준기님 그리고 소윤님이 감량폭을 좀 크게 하시고 싶은 분인 것 같고 엄정화님, 엄지원님은 조금 이제 감량을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느낌이 좀 많이 보였고요. 근데 사실 소윤님도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지훈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건강하시고 몸이 좋으시니까 그보다 훨씬 널널한 간헐적단식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두 가지만 이제 챙기시는 것 같고 어쩌면 이분이 제일 쉬울 것 같네요. 공효진님은 그냥 지방에 대한 인식을 좀 깬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님이 아마 요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 시작하기에 제일 좋은 저탄고지 식단인 것 같아요. 그냥 굽기만 하면 되니까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 없고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고 맛있는 음식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은 엄정화님의 방법을 가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준기님은 7년째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리에 엄청 프로페셔널한 것 같고 신체 퍼포먼스가 목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더 놀라웠습니다. 아까 그 카이님은 제가 카니보어인 줄 알았는데 뒤에 밥이 나와가지고 그분은 저탄고지로 하고 그럼 제가 진짜 정석 카니보어를 하시는 미국 유튜버 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구독자가 189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나이도 되게 어리고 어릴 때부터 몸이 좋았던 걸로 유명을 합니다.
지금 쇼핑하는 것부터 나오는데 고기를 엄청 많이 사는데 고기, 새우, 그다음에 계란, 스크램블 에그 하시고 계시고 연어 완전 육식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어 통조림까지 드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로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왜냐면 자연식이라서 그래요. 이게 가공식품이 들어가면 칼로리가 엄청 높아지는데 이거는 연어 150g 해봤자 256칼로리 그 다음에 계란 5개 해봤자 한 420칼로리 별로 안 되죠. 이렇게 첫 끼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 동물성 식품. 그 다음 거 보면은 리바이 스테이크 전형적인 카니보어죠. 해봐야 330칼로리밖에 안 되고 옆에 계란 큰 거 85칼로리 옆에는 꽁치인지 정어리인지 모르겠는데 통조림 생선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칵테일 새우까지 있네요. 근데 보통 이제 진짜 완전 정석 카니보어는 해산물도 잘 안 먹어요. 아예 완전 그냥 우리가 아는 육지 동물로만 챙기는 분이 훨씬 더 정석이고 그래서 보통은 고기, 계란, 버터, 소금 이 4가지만 먹습니다. 나머지는 잘 안 먹고 왜냐면 해산물보다 육지 동물의 영양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적생육 위주로 드시고 그 중에서도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소고기나 양고기 위주로 드시는 게 사실 정석입니다. 돼지고기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진짜 정석 카니보어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끼니를 볼까요? 세 번째 끼니도 그라운드 비프, 다진 소고기죠. 그리고 계란 3개, 그리고 연어 통조림인데 아까는 연어를 통으로 드시더니 왜 통조림으로 바꿨지? 아무튼 또 알 수 있듯이 100% 무탄수화물에 100% 동물성 식품만 먹고 있습니다. 이분은 생선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카니보어를 좋아하지만 생선 활용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오메가3도 우리 몸에 엄청 많이 필요하고 또 필수 지방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는데도 몸이 지금 보면 미쳤죠. 어떻게 저런 몸을 가질 수 있는지. 하여튼 이분이야말로 탄수화물이 없어도 몸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영상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저탄수 식단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제 대충은 여러분들이 감이 좀 잡혔을 것 같아요. 직접 요리할 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난이도별로 나한테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도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리하기가 귀찮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거 도시락을 드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직접 제 도시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귀찮을 때는 그냥 도시락 먹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매일 먹어요. 매일 요리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잘 봤고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찾아서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